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 슬로우 싱킹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자는 황농문,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 출간일은 2020년 11월 19일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슬로우 싱킹의 어떤 원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루는 법을 모를 때 우리의 뇌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현명하게 지시할 줄 알면 그 누구보다 똑똑하게 원하는 길로 나아간다. 내 무의식이라는 관계에게 보여줄 생각의 공연을 시작해보자. 무의식이라는 관계 앞에 펼쳐지는 생각의 공연 무대. 자,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식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이론이 있다. 인지 심리학자 버나드 바스가 제안한 의식의 통합 작업 공간 이론이다. 예로부터 우리의 의식은 종종 극장 무대에 비유되곤 했다. 이렇게 인간의 머릿속을 하나의 무대로 보고 이 중앙 집중적인 무대에 우리가 지각한 정보가 모이고 소화되어 의지와 반응이 생겨난다고 보는 이론을 데카르트의 무대라고 한다. 버나드 바스의 이론은 이를 현대화한 것이다. 의식의 통합 작업 공간 이론에서 무대는 작업 기억, 즉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단계적으로 기억해서 이해하고 조작하는 일종의 작업장에 해당한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주인공은 우리가 현재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의식의 내용이다. 그리고 조명이 미치지 않은 어두운 무대는 암묵기억, 즉 우리가 의식하고 있진 않지만 현대의 의식과 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억에 비유할 수 있다. 무대 뒤에서 무대를 관찰하고 조명의 위치를 조정하며 배우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감독은 의식의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어두운 객석에 앉은 관객은 무의식이나 장기 기억에 해당한다. 장기 기억은 시냅스의 변화로 만들어지므로 시냅스와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무대라는 작업 기억의 용량은 한정적이지만 장기 기억은 어릴 때부터 경험한 모든 기억으로 그 용량이 엄청나다. 무의식은 어두운 곳에 있어서 서로를 볼 수 없고 소통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조명이 비추고 있는 무대 위는 관객의 눈에 아주 잘 보인다. 즉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의식의 내용은 무의식에 생중계되고 무의식은 이 의식의 무대를 관찰한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식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의식의 입력이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관객, 즉 무의식이 무대 위로 불려나가는 것은 장기 기억의 인출 또는 의식의 출력이다. 의식의 무대는 이런 의식의 입력과 출력이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장이다. 의식의 무대를 어떤 내용을 차지할지는 자극의 경쟁에 따라 결정된다. 즉, 더 자극적인 내용이 의식의 무대를 차지한다. 책을 읽을 때 초인종이 울리면 우리의 주의력은 즉시 책 내용에서 초인종 소리로 옮겨간다. 책 내용보다 초인종 소리의 자극이 더 세기 때문이다. 이때 감독이 다시 책 내용에 조명을 비춤으로써 원치 않는 의식의 내용, 즉 초인종 소리를 무대 밖으로 내몬다. 이것을 의식의 통제 능력이라고 하고, 이렇게 의식의 무대를 통제하는 능력이 바로 집중력 또는 몰입 능력이다. 자,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의식의 무대에 내가 원하는 혹은 필요로 하는 생각을 올린다는 것은 무대 감독이 의식의 무대에 하나의 문제를 올려 끈질기게 조명을 비춘다는 뜻이다. 그 문제가 어려우면, 즉 무대 위의 공연이 난해하고 지루하면 관객은 그것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독은 줄기차게 그 문제에만 조명을 비춘다. 가끔 다른 자극이 무대 위에 난입해 조명을 받지만 감독은 그 문제를 다시 무대 위로 올림으로써 다른 자극을 내몬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의식의 통제 능력, 즉 집중력 또는 몰입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관객은 무대 위를 장악한 그 문제를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떠올린 관객 하나가 무대 위로 올라간다. 즉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장기 기억이 인출된다. 그렇게 관객이 1명, 2명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의식의 무대가 관련 장기 기억으로 채워지면 서서히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문제가 쉬우면 무대 가까이 앉은 장기 기억이 인출되어 답이 빨리 얻어지고, 문제가 어려우면 멀리 앉은 장기 기억이 인출되어야 하므로 답을 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장기 기억이 무대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은 장기 기억을 인출하려면 문제가 무대 위에서 오랫동안 조명을 받으며 공연해야 한다. 정리하면 문제를 풀려면 그와 관련된 장기 기억이 인출되어야 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것을 의식의 무대 위에 충분히 오래 올려두어야 한다. 이런 원리에 따라 처음에는 풀리지 않던 문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결국 풀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슬로우 싱킹이 유리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불안감이나 조급함을 느끼면 그런 감정이 자꾸만 의식의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온다. 감독의 의식의 무대의 문제를 붙들어 아무리 조명을 비추려 해도 이런 강한 감정이 불쑥불쑥 나타나 무대를 점령하면 관객은 집중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슬로우 싱킹을 할 때는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의식의 무대를 잡념에 빼앗길 확률이 낮아진다. 그래서 다급하게 생각을 하려고 할수록 답답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오랜 시간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내용은 1부, 2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슬로우 싱킹을 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치거나 피로해지지 않아 문제를 의식의 무대에 오래 붙잡아둘 수 있다. 이렇게 슬로우 싱킹으로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면서 각성 수준이 낮아져 의식 깊숙한 곳에 있던 장기 기억이 의식의 무대로 더 쉽게 접근한다. 앞으로 언급한 대로 장기 기억을 인출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슬로우 싱킹이 효과적인 이유다. 자, 이완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슬로우 싱킹은 이완된 상태에서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완된 상태가 되면 장기 기억이 의식의 무대로 올라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골머리가 머리 아프게 우리가 생각을 어떤 고민에 대해서 계속 골머리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슬로우 싱킹은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명상을 하듯, 그죠? 이완된 상태에서 그 생각이 진전이 없더라도 그 생각에 떠올리고 있는 것, 하나의 생각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이완된 상태로 있는 상태,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생각에 대한 의식이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그 문제에 대한 잠재의식이 인출되는 좋은 적절한 환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긴장 상태나 불안한 상태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삶을 바꾸려면 내 의식의 무대를 감독하라.
의식의 통합작업 공간 이론에 따르면 이런저런 상념이 떠오르는 상태는 의식의 내용 하나가 무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산만한 상태, 즉 몰입도가 낮은 상태이다. 이때 의식의 무대는 주로 미래에 대한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인터넷 뉴스, SNS 채팅, 유튜브에 빠지는 것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떨치고 의식의 무대를 더 자극적인 무언가로 채우기 위한 행위다.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의식의 무대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의 무대에 내가 원하는 혹은 필요로 하는 생각을 올려야만 한다. 내가 의식의 통제 능력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뇌과학에서 집중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초점형 집중과 반응형 집중이 있다. 우리가 영화 볼 때나 게임할 때는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죠. 그것은 어떤 반응형 집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의도한 어떤 공부라든가 어떤 계획에 집중하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이 초점형 집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초점형 집중, 자기가 의도한 대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키울 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의식의 무대를 무엇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의식의 내용이 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된다.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 무의식이 다시 의식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의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의식의 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이다.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자아를 형성하고 삶의 행로를 정하는 데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의식을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숙명론적인 삶을 사는 대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 인생의 행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팔자를 바꿔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을 통제하고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의도적인 몰입이다. 의도적인 몰입은 긴박한 상황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위기감에 의해 몰입이 유도되는 수동적인 몰입과 구별된다. 또 취미활동과 같이 흥미와 재미를 느껴 저절로 빠져드는 능동적인 몰입과도 다르다. 의도적인 몰입이란 의도적으로 생각을 지속해 몰입도를 올리는 방법이다. 즉 의식의 무대에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지속해서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적인 몰입과 슬로우 싱킹을 통해 우리는 의식의 무대 위를 내게 필요한 내용으로 원하는 만큼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슬로우 싱커란 인생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슬로우 싱커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오늘 슬로우 싱킹 황노문 교수님의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슬로우 싱킹 4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